특정 주제를 놓고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입니다. 어떤 팀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 사연으로 사로잡을까요? 지금부터 티벗의 투표창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투표 기다리고요. 5분 선정해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당 톡톡톡의 주제 공개해 주세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눈물 젖은 빵입니다. 인생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얘기를 나누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사셨냐고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뭘 오늘 들고 소품을 계시나요? 빵, 네. 눈물 젖은 빵이라 그래서 오늘 빵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드셔도 되는 빵이거든요. 네. 오늘 어디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이혜정 씨? 이 빵이 젖어 있진 않습니다. 네. 직접 먹어도 되는 빵입니다. 그렇다고 드시면 안 돼요. 네. 소품입니다. 아니 뭐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 드셔도 되는데 약간 네. 이나가실까 아까 봐.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네. 드시게요? 혹시라도? 배고파요. 이게 오늘의 그 마당 톡톡톡의 발언권이 되겠습니다. 네, 자 눈물 젖은 빵의 인생 이야기 공감 사연 대결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편하실 대로요. 제가 네. 저 빵을 갖다 드리시죠. 네. 자, 김장훈 씨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노래 못하는 가수. 웃기는 가수 어디 가세요? 성화 갑자기 성화 올림픽 성화 봉송을 웃기고 싶어 하시겠다고. 하세요? 아니 진짜 머리카락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머리가 붉것 같습니다. 성화야 형 때문에. 저희 집 가훈이 돼지고기는 얻어먹자입니다. 자, 아운이 글쎄 바뀌었습니다. MSG 없이 얘기할게요. 진짜 눈물 젖은 빵을 저는 먹은 게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중퇴하고 그 당시 이제 어려워서 가출을 했어요. 지금까지 가출한 상태예요. 40년 넘었어요. 졌어. 그냥 주세요 돼지고기. 했는데 진짜로. 근데 그 당시에 막 노숙도 하고 아파트 옥에서 너무 배가 고픈데 그 당시 빵집은요 밖에다 빵통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잖아요. 맞아요. 호떡빵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 딱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곰보빵 이러고 보면 이렇게 부스러기 있잖아요, 빵이.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다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걸 먹으면 매일 사는데 하루는 겨우 그걸 이제 먹고 뭐 막노동도 하고 사는데 하루는 주인 아저씨가 나와갖고 너무 심하게 이 거지 같은 놈이 뭐 어디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막 진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빵이 눈물에 젖었어. 진짜로. 그거 먹었어요. 그 눈물 젖은 빵을 진짜 먹은 거죠. MSG 안 치고. 이게 크게 공감이 안 가. 그러니까 여기 아니 저희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유. 눈물이 진짜 그 당시에 그 정도로. 그러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웬만하면 10대 때는 가출하지 말자 뭐 이런 거로 마무리가 될까요? 약합니다 좀. 약한 것 같아. 뭐라고 딱히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나네. 너무 반해. 어쨌든 그런 시절을 보내셨지만 지금의 김장훈 씨가 그렇죠. 또 그 시절에 눈물 젖은 빵을 먹었기 웬만하면 학교는 다니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어떤 분이 이어가시겠습니까? 빵을 주시죠. 네. 빵은 제대로 된 빵을 먹자. 네. 빵을 굉장히 제가 슬픈 얘기였는데 이게. 받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세요. 네. 제가 얘기를 뭐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개그맨들 하면 사실 뭐 밖에서는 뭐 이렇게 웃고 즐거운 이런 또 그 모습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좀 어려웠던 그 시절이 다들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개그맨이 이제 되자마자 신길동에서 200에 18만 원 하는 정말 그 지하 월세 방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화장실도 밖에 있었어요. 살았네. 잘 살았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비가 장마가 너무 많이 왔는데 집안에 있던 모든 그 저의 가재도구가 다 젖은 거예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의 동기였던 그 개그맨 또 이명필 씨가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또 얹혀 살면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일이 없으니까 제가 주말에 그 예식장 알바를 했어요. 아이고. 예식장 알바를 하면 그 피로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일하시는 어머님들이 음식을 싸주세요. 일종의 뷔페 음식들. 샐러드, 전 이런 거 남은 거 싸가지고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또 먹고 그렇게 해서 뭐 한 2, 3년을 쭉 이렇게 버텼던 좋았는데. 뭐 이런 또 이게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게 좋다고 해요.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거 잠깐 몽둥이로 써도 될까요? 이거 제가 스냅이 좋거든요. 이른바 이거 진짜. 무명 시절을 그렇게 견뎌내신 네. 거네요. 네. 좋았네. 식비 개그맨들은 아끼겠다고. 거의 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선생님 네. 한 분.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장훈이 형님이 고1 때 가출을 해서 고생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건 눈물 젖은 빵이 아니고 불량빵. 불량빵이고
내가 저는- 알았어. 진짜 눈물 한번 흘려보실래요, 형님? 나 진짜. 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버님은 아버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새 출발하시고 9살 때부터 혼자 살면서 신문 배달 60부가 제 인생 첫 출발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데뷔 23년 동안 무정가자. 선생님들이 너는 가난하고 부모도 없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사고 칠 거야. 이렇게 저한테 말했던 분들한테 저는 방송에서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살았고요. 예쁜 여자랑 결혼해갖고 전가 하나 없이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아를 낳아도 이제 아빠 됐고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 야, 박수요. 그럼 9살 나이에 혼자 되셔서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아, 청소년기를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체육 특기생 할 사람 손들래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학사금을 면제를 시켜준대요. 그냥 손 들었어요. 손을 들어서 뭐 학사금이나 뭐 학교에서 급식으로 이제 밥을 먹고 두 평짜리 이제 자취방에서 신문 배달도 하고 페인트 공장 배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관 뺏기는 일 이런 거 일하면서 정말 건설 현장에서도 일도 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다행히 개그맨 시험을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다 붙었습니다. 아,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멋있어요. 네. 아니, 네. 참고로 저는 그때 당시 저 아파트 옥상 물탱크 옆에서 잤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 네. 노지훈 씨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나 자, 노지훈 씨, 노지훈 씨요. 아, 지훈이가 지훈이가 있었구나. 챙겨주세요. 같은 팀이신데. 우리 한번 올려드려. 사실 저한테는 빵이 굉장히 귀했었거든요. 네. 진짜?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2년 정도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4일 만에 그 뒤에 또 충격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금전적으로가 힘들어진 거죠. 저희가 이제 3남매가 있는데 저는 이제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고 있었고 또 누나들은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제가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또 무릎을 부상이 크게 입어가지고 제가 무릎 수술을 네네. 4번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청소년 국가대표까지도 했었고 이제 탄탄하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망 주셨죠. 무릎 수술이 이게 복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위로를 받았던 게 노래였는데 그때 당시에 네. 어떻게 노래로 도전을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이제 가수를 해보자라고 이제 연습생을 시작을 했는데 연습생 생활도 또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당시 제가 지내는 곳이 인천이었고 연습실이 홍대였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편의점 도시락을 사가지고 또 라면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루 세끼 한 번에 다 못 먹고 나눠 나눠서. 먹었던 예, 그런 연습생 생활 또 보내면서 어떻게 또 다행히 또 데뷔를 했는데 데뷔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무명 생활이 또 10년이 제가 있었거든요. 길었다. 예, 근데 그 이후로 또 감사하게도 미스터 트롯이라는 또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네. 또 많은 사랑받고 이렇게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세가. 아유, 박수로 위로해드립니다. 네. 네. 자, 이어지는 사연 우리 이혜정 선생님께 들을까요? 네. 다들 너무 그냥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빵이 싫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요리 선생을 하다가 이제 돈도 조금 벌었고 내가 실력이 좀 더 있어야겠다 해서 이제 막 노력을 해서 이태리로 공부를 예, 갔어요. 그러셨죠. 갔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는 유학이 아니었고 아이들 네네. 다 두고 간 유학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제가 마음으로 긴장돼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태리는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요? 아, 근데 왜 아니겠어요? 이제 기숙사에서 밥을 점심만 주고 저 아침 저녁은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 기숙사 밥이 넉넉하질 않아서 사실은 빵을 반쪽을 나중에 저녁을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를 이제 제일 싼 게 피자니까 그것도 제일 토핑이 적은 걸로 사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 하나 사고 또 돈 주머니 세보고 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 1년 반을 지나니까 피자가 넘들머리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우리 음식이 먹고 싶어서 김치가 먹고 싶어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가족이 생각이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한국 분이 한 분 유학생이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유학생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유학생이라서 왜 아니었겠어요? 다른 데 가서 좀 주세요도 못하고 근데 그 엄마가
어느 날 가방을 이렇게 그 방에서 슬쩍 보는데 가방 안에 이렇게 왜 그 캔애들은 깻잎 장아찌 하는 거 아시죠? 그거랑 이렇게 조청 발린 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하나 있는 걸 훔쳐 먹어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피자만 보면 꼴도 보기 싫어요. 네. 하지만 그 덕에 오늘의 또 요리가 네, 그래서 정말 잘 열심히. 되는 거죠. 네. 네. 아, 저는 기고 나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DJ를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DJ를 하는데 DJ 할 때 예전에 이제 LP 판으로 이제 틀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님 DJ 분들이 몇 개씩 주고 되게 아끼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월급으로 그 당시 이제 15만 원을 이제 형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쪼개서 LP를 또 샀죠. 근데 레퍼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음악 틀고 조금 더 좋은 음악 틀기 위해서 계속 기동량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데뷔를 했어요. 정말로 저는 LP나 그런 CD 같은 걸 너무 많이 갖고 싶었거든요. 네. 음악을 많이 그 듣고 시절에. 싶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미국 처음으로 공연을 갔을 때 그냥 잘 모르는데 듣지도 않고 CD를 이만큼 사왔어요. 그래서 난 그때가 너무 기쁘고 정말 이게 저한테 좀 뭐라 그래야 돼 감동을 좀 주는 선물이었다라고. 스스로에게 하는 예, 칭찬. 예. 이게 내게는 그랬던 것 빵보다 같아요. 음반이었군요. 네네네.